이 형이 좀 없이 살고 그래서 이래 보이는데요. 아니 내가 오갈 데도 없는 그런 놈 같아요? 나 복싱하는 사람이라고. 안녕하세요, 쾌하. 안녕하세요. 나다, 네 동생. 대통령 후보 유영무. 한번 네가 죽었어. 왜 하필 저죠? 가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We are the spark that will never start her down. 진짜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 워낙 기이한 사건이라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죽었을 때 죽지 아니야. 살았을 때 살지 않았다.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신작 영화 중 까다롭게 엄선한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금주의 빅 무비.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4년 만에 완벽한 속편으로 돌아온 패밀리 블록버스터 패딩턴 2입니다. 친절한 브라운 가족의 일원이자 동네 유명 인사가 된 마성의 귀요미 곰 패딩턴. Home in Windsor Gardens. Bonjour, mademoiselle. Good morning, Paddington. I brought you breakfast. 어느덧 런던 생활 3년 차. 아직은 도시 곰으로서의 삶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좋은 이웃들과 어울리며 나름 적응해 가는 중이죠. Got my eye on you, bear. Oh, sorry. 그러던 어느 날 Mr. Brown, come in. 패딩턴이 골동품 가게를 찾아갑니다. Oh, what's this? Oh, Paddington. 바로 유일한 가족 루시 숙모의 100번째 생일 선물 때문이었죠. Very happy. 그가 사고 싶어진 건 런던 팝업북. Oh, Mr. Gruber. It's wonderful. But if she saw this, it would be like she were finally here. Aunt Lucy. Aunt Lucy. Paddington. This is perfect. 하지만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고작 동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보조부터 아쿠아리움 청소에 나서는 패딩턴. 자신의 특기인 나무 타기 전공을 살려 창문 닫기까지. 그는 각종 아르바이트에 뛰어듭니다. 그야말로 악착 같은 생활이 이어지죠. 한편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왕년의 슈퍼스타 피닉스를 만난 패딩턴은 거리낌 없이 팝업북 얘기를 털어놓죠. Come, young Ursan. If you had one wish tonight, what would it be? I'd like to get my Aunt Lucy a birthday present. I've got my eye on an old pop-up book of London, made by Madame Kozlova, as it happens. He's keeping it 이때 to one 회심의 side. 미소를 짓는 I 피닉스. really need a job. 다음 날 늦도록 일을 하고 귀가하던 패딩턴은 One more day, Aunt Lucy. 맙소사 골동품 가게에 도둑이 든 걸 발견합니다. Stop! Thief! Come back with that book! Stop! Thief! 그는 범인을 찾아 뒤를 쫓지만 Hold it right there. Oh, but I'm not the thief.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혀 수감되고 마는데요. 패딩턴의 무죄를 믿는 가족 메리는 진범을 잡기 위해 자맹에 나서고 노숙자, 수녀, 교황 등의 용의자들에게서 강력한 심증을 갖게 되죠. We locked the place down. She'd vanished. 그들은 모두 변장의 달인 피닉스라는 사실. And we gave quite a performance, you and I. Just like the old days. 영화 패딩턴 2는 영국의 국민 동화 패딩턴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영국의 대표 배우들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007 시리즈로 친숙한 배우 벤 위쇼가 전작이어 이번 속편에서도 패딩턴의 목소리를 연기하게 됐는데요. 사랑둥이 패딩턴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연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Oh, thank Larry it's there. 패딩턴 2를 감상하시면서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 휴 그랜트의 모습은 잠시 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ind all the clues, we're rich again. 그는 패딩턴을 괴롭히는 악당 피니스로 파격 변신해 웃음 사냥꾼 역할을 톡톡하게 해냅니다. 그럼 다시 동화와 현실을 오가는 환상의 세계 패딩턴 2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누명을 쓰고 수감된 패딩턴의 감방 생활은 초대형 실수투성이. Oh, it's only one red sock. 험난한 감방 생활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는 주방장 너클스의 심기마저 건드리고 맙니다. Mr. Knuckles? Yes? I know we're working to a tight budget, but we could at least add some sauce. That's just made it worse. Does anyone know what works on ketchup? Chaps? You listen to me, you little maggot. Dish of the day? Yes? Bear pie. 위기의 순간. 모자 속에 숨겨둔 샌드위치 하나로 상황은 역전되고 그는 너클스의 보호 아래 평화를 찾습니다. This bear is now under my protection.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겠죠. Knuckles? 패딩턴은 새로운 감옥 친구들과 브라운 가족의 도움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Want to clear your name? It's now or never. You in? I'm in. 바른 생활 곰 패딩턴에게 닥친 일생 최대의 위기. 과연 그는 진짜 범인을 찾고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격이 다른 스케일, 따뜻하고 유쾌한 패밀리 어드벤처 영화 패딩턴 2,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패딩턴 2에는 영화 곳곳에 다른 영화들의 장면이 오마주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한 장면을 이 영화의 핫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패딩턴 2에 숨어있는 핫씬. And even the Browns have 절도 누명을 쓴 패딩턴이 탈옥을 감행하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브라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던 패딩턴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뒤로하고 결국 탈출을 결심. 동료들과 함께 탈옥을 시도하는데요. 수로와 시계탑, 옥상을 활보하며 탈출하는 시퀀스는 시선을 끄는 화려한 미술과 다채로운 탈출 방법으로 영화의 재미를 더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주인공 구스타브가 탈옥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이죠. 두 영화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도 꼭 함께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린 영화 패딩턴 2,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TV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영화감독 이경미입니다. 네, 오늘 무비빅 시청자분들께 추천할 저의 버킷 무비는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사막. 사냥을 하던 남자 모스가 우연히 어떤 사건의 현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I ain't got no water. 그는 다친 사람을 구하는 대신 200만 달러가 든 돈가방만 챙겨서 달아납니다. 그러나 Going where? Something I forgot to do, but I'll be back. 모스는 내내 현장에 두고 온 생존자가 마음에 걸려 뒤늦게 다시 찾아가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괴한들과 만나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Need shells? Yeah, double R. 그는 돈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궁리하고 사력을 다해 도망칩니다. 그런데 이 돈가방 찾기에 희대의 살인마 안톤 시거가 따라붙습니다. 총 대신 캐틀건으로 사람들을 아주 간단히 살해하는 냉혈한. 피로 얼룩진 그의 추격은 빠르고 또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한편 곧 은퇴를 앞둔 늙은 보안관 벨이 얽히고 설킨 이 사건 속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He's seen the same things I've seen, and it certainly made an impression on me. 하비에르 바르뎀과 Do you see me? 토미 리 존스의 명품 연기와 만나는 세기의 스릴러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항상 저의 고민은 세상 사는 어떤 이치로 돌아가는 걸까? 사람의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 작은 유혹에 잠시 흔들렸던 일이 At what point would you quit bothering to look for your $2 million? 그 인물에게 어떤 쓰나미로 덮쳐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종말은 어떻게 엉뚱하게 맞이하는지가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자주 찾아보는 영화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수시로 떠올리는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입니다. 처음 봤을 때 느낌은 하비에르 바르뎀의 저 머리 스타일의 선택은 정말 죽인다. 잘생긴 하비에르 바르뎀이 What is that for? Would you hold still, please?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다니, 그래서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Give me that. 요란하고 복잡하지 않게 아주 손쉽게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킬러로 나오죠. 그 방법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Carson Wells there? Not in the sense that you mean. 만약에 제가 캐스팅을 한다면 시아버지, 고약하고 집요하고 근데 섹시해서 곤란한 시아버지? I don't know. 굉장히 재미있는 인물들도 많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이 있는 철학적인 질문이 항상 있거든요. Give you $500 for that coat. Okay, give me the money. Give that beer too. How much?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소비하고 마는 영화가 아니라 두고두고 살면서 떠올리게 되고 내 입장으로 전환시켰을 때 어떤 해답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You can look at it when you get in. Yes, sir. I got it under control. 영화를 찍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이거든요. A가 B를 죽였다. 어떤 사람은 A가 B를 죽이는 걸 다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B만 보여주기도 하고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게 스릴러가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코미디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는 정말 굉장히 절제돼 있어요. 모든 컷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아주 즐거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안톤 시거가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장면이 있어요. 친근하게 말을 거는 가게 주인. Y'all getting any rain up your way? What way would that be? I seen you was from Dallas.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Where I'm from? Friendo? 안톤 시거가 거듭 노인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Well, I need to see about closing him. See about closing? Yes, sir. 긴장한 노인에게 그는 느닷없이 동전 내기를 권유합니다. What's the most you ever lost on a coin toss? Sir? Call it. Call it. Yes. 그 이유도 목적도 모르는 상황에서 동전의 앞 뒷면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노인은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점점 휩싸이고 I didn't put nothing up. Yes, you did. You've been putting it up your whole life. You just didn't know it. Well, look, I need to know what I stand to win. Everything. How's that? You stand to win everything. Call it. 오직 대화로 긴장감을 폭발시킨 코엔 형제의 연출력을 확인하는 명장면입니다. Yes, I do. Heads then.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장르적인 서스펜스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는 다른 측면에서 또 새로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쥐락펴락하고 아주 잔인한 장면으로 나열하지 않고 오로지 인물만으로 공포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영화. 그래서 조금 색다른 스릴러 영화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네, 무비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는 영화감독 이경미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하나의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 무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상진입니다. 신의실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미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판타스틱 뿜뿜 우주 액션 영화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저에게는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인데요. 예. 사실 우주 액션 영화 하면 스타워즈 시리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이 시리즈에 얼마나 광팬이냐면 제 별명이 바로 스타워주입니다. 술을 좋아해서 스타워주로 불리는 건 아닌지. 근데 이게 사실 우주 액션 영화면은 남녀노소 너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영화를 갖고 오셨어요. 이거 너무 뻔한 선택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미국 관객들이 부러운 게요. 과거의 3부작을 좋아했던 부모 세대와 그리고 지금의 3부작을 즐기는 이 어린 친구들이 함께 극장에 가는 그 풍경이 너무 부러워요. 세대를 초월한 시리즈죠. 변명 잘 들었고요. 네. 자, 제가 준비한 영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우주 액션 영화입니다. 바로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인데요. 판타스틱한 우주의 모습을 정말로 멋있게 비주얼로 표현했는데 스토리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어요. 오늘 두 작품이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란 철저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과 전투, 그리고 다채로운 외계 생명체들의 등장, 바로 이런 작품들을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리야, 우주 액션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 라이언 존슨 감독 영화 찾아줘. 악의 세력 퍼스트 오더가 은하계를 장악한 시대. 수세에 빠진 저항군의 레이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과거의 영웅 루크를 만나러 가는데요. I don't know what it is, what to do with it, and I need help.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던 레이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던 특별한 힘, 포스를 깨닫게 됩니다. It's calling me. Resisted ray. 한편 퍼스트 오더의 실세 카일로 렌은 날로 그 힘이 강해져 저항군을 궁지에 몰아넣는데요. 사실 그는 루크의 옛 제자였습니다. 선택받은 영웅이었지만 악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레이와 카일로 렌은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서로 교감하게 됩니다. Why is the Force connecting us? Murderous snake.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선과 악의 기로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Let the past die. That's the only way to become what you were meant to be.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Blow that piece of junk out of the sky! 그리고 저항군과 퍼스트 오더, 이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입니다. 상진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덕후신가요? 덕후가 아니신가요?
저는 집에 피규어는 다 있습니다. 뭐 스카이워커, 스톰트루퍼, 다스베이더 이런 다 있는데 막 그 세계에 막 미쳐서 막 사는 그런 덕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스타워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I'm your father. I am your father. 일단 뭐 다스베이더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이잖아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하면서 그 이제 장막이 쫙 올라가는 그 모습 그거랑 뭐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 그렇지. 스타워즈 광선검의 색깔은 파란색. 쫑. 이걸 모르다니 덕후가 아닌가 본데. 여기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스타워즈라는 게? 이렇게 스타워즈가 40년 넘게 이어져 온 시리즈이다 보니까 뭐 사실 스타워즈라고 하는 이름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역사가 긴 만큼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8번째 에피소드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도 너무 많고 순서도 헷갈리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새 시리즈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진입 장벽이 확실히 낮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거 시리즈의 영광을 함께했던 다스베이더나 한솔로 같은 캐릭터들이 퇴장을 하면서 지난 7번째 에피소드인 이 깨어난 포스에서부터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라스트 제다이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그 활약을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새로운 캐릭터도 많고 뭐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면 다른 거 안 봐도 요거만 봐도 괜찮습니까?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새로운 히로인이죠. 이 레이가 스타워즈의 그 시그니처인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을 들고 싸우는 모습이나 Take that ridiculous thing off. 새로운 악의 세력으로 부상한 카일로 렌이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뭐 가루를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새로운 관객과 접속을 하겠다고 하는 그 선언과도 같은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은 명작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부담을 느끼고 지치신 분들, 그분들은 제가 강추하는 영화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리아, 우주 액션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데인드한 나온 거 찾아줘. (28세기) 1000개 행성의 우주 도시 알파. Welcome to Alpha, the city of 1,000 planets. 발레리안과 로렐리는 우주 평화를 위해 시공간을 이동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 요원입니다. 썸과 비즈니스, 그 사이를 줄타기하며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죠. Don't you think we should run through our assignment? That's the last thing I feel like doing. 어느 날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집니다. A year ago, we discovered a radioactive zone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ation. No matter who it is, it's a threat to us all. It must be eliminated. Through here. 임무를 수행하려던 찰나. Commander, what's going on? We need to evacuate. The door. 멸망한 줄 알았던 진주족이 본부를 급습하고 사령관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발레리안과 로렐리는 It seems there's no sign of contamination. 알파에 닥친 위험이 진주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수천 외계 종족의 터전이 파괴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둘에게 닥쳐온 예상치 못한 혼돈과 위기. 과연 이들은 알파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입니다. 네, 혹시 지금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를 보신 분들이 아 이거 스타워즈에서 어디 봤던 장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억울합니다 저는. 동의하시죠? 동의할 수밖에 없죠. 자, 동의한 이유 바로 굉장히 옛날부터 이 근본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영화는 동시대 SF의 고전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그래픽 노벨 발레리안과 로렐라인을 원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 겁니다. 1977년 개봉된 첫 번째 스타워즈보다도 10년이 빠른 그야말로 1967년부터 43년 동안 연재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온 거죠. 아주 좀 귀가 아프네요. 60년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독보적인 상상력을 보여준 작품이었는데요.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헐리우드 SF 블록버스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죠.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아바타 속의 판도라 행성과 나비족의 모습, 이게 발레리안 속 밀 행성과 진주족의 모습과 무척이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가장 영화하고 싶었던 작품으로 이 발레리안을 꼽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편집장님이 소개하신 스타워즈 역시 이 원작과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 발레리안과 로렐린이 타고 다니는 우주 비행선, 이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 무의식 중에 조지 루카스 감독이 따라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밀레니엄 팔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문했던 피자의 모습을 보고 밀레니엄 팔콘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타워즈에 절대 꿀리지 않는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가 족보가 있다라는 걸 한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백업 포인트 알려주시죠.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백업해야만 하는 이유. 수많은 스타워즈 덕후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덕심 저격신들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앞서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에 루크 스카이워커가 등장을 했거든요. 루크가 정말 그 독지는 늙은이처럼 나이가 들어서 등장할 때 저는 그 장면 보고 울었어요. 아니, 반갑지 않고 왜 우나요? 왜 영화가 끝날 때 등장을 하셔가지고 다음 시리즈를 또 한 2년 기다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안타까웠죠. 조지 루카스한테 또 당했네. 영업 심하게 당하셨네. 네. 이게 예전에 등장했던 인물이 또 나이 들어서 등장하면 이것도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무려 40년 만에 등장을 한 건데요. 사실 스타워즈 팬들에게 이 루크는 전설 그 자체거든요. 등장만으로도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정도였고요. 그러면 편집장님, 스타워즈 덕질 아까 사실 핸드폰 커버 정도 보여주셨는데 저는 장난감 다 있거든요.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핸드폰 케이스 외에 스타워즈 다이어리도 있고요. 차량용 방향제, 다스베이더 얼굴에서 이렇게 로즈마리 향기가 여러 가지 매력 요소가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또 봐야 될 이유 뭐가 있을까요? 라스트 제다이를 꼭 봐야 하는 이유. 오리지널 시리즈의 이 레아 공주가 이번에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위엄을 지닌 레아 장군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캐리 피셔의 유작이 바로 라스트 제다이입니다. They're coming. Shut the door. 그녀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마지막 유작이 돼버린 거군요. 이 레아 공주의 그 아름다운 퇴장만으로도 이 라스트 제다이는 꼭 기억돼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상진 씨가 생각하는 이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의 매력은 뭔가요? 자,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는 일단 감독부터 봐야 됩니다. 레옹, 제오 원소, 루시 등 정말로 많은 명작들을 남긴 릭 베송 감독의 작품입니다. 독창적인 세계관, 환상적인 비주얼로 진짜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10살 때 이 만화를 처음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꽤 들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수원을 품에 안고 그렇게 만들어 온 작품이기 때문에 봐야 될 이유가 추가가 되는 거죠. 사실 릭베송 감독은 예전에 만든 그 제5원서보다 이 발레리안을 먼저 영화화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그 꿈의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가 릭베송 감독의 정말 꿈의 프로젝트입니다. 발레리안 1000개 행성의 도시를 백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40년 동안 구상을 한 완벽한 영화적인 비주얼입니다. Okay, now whose first time is this at Big Market? Lovely, wonderful. 곡을 하나만 쓰면 빅마켓으로 변신하는 이 씬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이 또 쓰잖아요. VR 체험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야말로 40년 동안 고심하고 고심해서 묵혀온 걸 이제야 펼쳤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릭베송 감독의 이 비주얼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과하죠. 이 오프닝에서 이 지구인과 외계 종족의 첫 만남 부분이라든가 리안나가 연기한 이 버블의 변신 모습 등에서 수많은 종족의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현해낸 그 세심한 연출력에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Well, I have a whole lot more in stock if you just tell me what you have in mind. 리안나가 연기한 버블이 변신을 많이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장면을 보시겠어요? 이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생한 표현을 위해서 무려 3년 동안 비주얼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만든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호불호가 갈리는 만큼 조금 허술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 판타스틱한 시각적 쾌감만은 여러분께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판타스틱 뿜뿜 우주 액션 영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저장하고 싶은 액션씬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에서 백업해두고 싶은 액션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버려진 옛 기지가 있는 크레이트 행성에서의 마지막 전투씬인데요. 네. 하얀 소금으로 덮인 땅 위에서 전투가 시작이 되자 표면이 긁혀가지고 붉은 크리스탈 지반이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극명한 색채 대비가 시각적으로 너무 강렬해서 동맹군을 기다리는 저항군의 아주 강한 결의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네, 제가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에서 꼭 백업해두고 싶은 액션씬은요, 퇴폐미의 상징입니다. 발레리안 역의 데인드안이 진주족을 쫓기 위해서 알파 내부를 가로지르는 장면입니다. 공간마다 새롭게 바뀌는 화려한 액션 CG와 박진감 넘치는 연출 덕분에 진짜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Bring on the beach. 자, 오늘의 백업 무비 판타스틱 뿜뿜 우주 액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무한 상상력이 만드는 강력한 쾌감. 시리즈 사상 가장 충격적인 결말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감탄을 자아내는 비주얼 쇼크,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색감과 화려한 액션,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완벽히 조작된 사건 속에서 암살범이 되어버린 평범한 택배기사의 숨막히는 도중, 골든 슬럼버. 로 진입해서도 강남역에서 양재역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김 씨는 최근 인기 아이돌 수아양을 강도 위협에서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드렸을 것 같은. 모범 시민으로 선정될 만큼 건실한 택배기사 건우. 모범 시민. 아 진짜? 그죠? 최근 유명세를 탄 그는 김건우. 무열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친구 무열과 재회하는데. 너도 보? 나 이것만 배달하고 올 테니까 예쁜 놈을 하나 골라놔. 응? 그런데 잠깐 사이에 사라져버린 친구 무열. 그리고 건우의 눈앞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다. 무열아,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국민 영웅 이미지 김건우. 유력 대선 후보를 암살한다. 그리고 자폭한다. 그게 우리 계획이야. 당황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암살범으로 몰린 건우. 보일 거야. 건우야, 너 지금 여기서 잡히면 죽어. 알았어?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설상가상, 정체불명의 세력이 따라붙어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데. 그리고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한다. 한편 건우에게도 든든한 조력자가 등장하고. 왜 하필 저죠? 알려고 하지 마. 알수록 빨리 죽는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건우. 과연 그는 누명을 벗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숫자 타워 위치 확인. 경기팀 이동. 드라마틱한 액션으로 화제를 모은 골든 슬럼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강동원의 도주 씬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무열이 타고 간 자동차가 폭발하고 얼떨결에 도주를 시작한 건우.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들이 그를 뒤쫓고. 좌회전. 저쪽으로. 택배기사의 기지를 발휘해 골목 구석구석으로 피해보지만
평범한 그가 혼자서 이들을 당해내는 건 역부족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빌릴게요. 운 좋게 건우는 슈퍼 오토바이를 타게 되고 드디어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차를 타고 돌진해 오는 그들. 급하게 도망가는 건우. 하지만 확연한 속도 차이 탓에 이제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대로 끌려가고 마는 것일까?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왔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과연 그는 무사히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한국 영화 최초로 광화문 광장에서 촬영을 진행한 골든 슬럼버. 강동원은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 번화가와 비좁은 골목을 넘나들며 150시간 이상을 달렸다. 특히 실제 홍제천 배수로에서 촬영된 도주씬은 그야말로 압권. 긴박한 추격 장면은 어떻게 완성됐을까? 건우를 잡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비밀 조직. 건우는 그들의 눈을 피해 미로 같은 지하 배수로로 도주하는데 그의 목적지는 신촌.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 자,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를 벌이고 계십니다. 자, 다들 해산해 주십시오. 건우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친구들. 하지만 배수로는 이미 비밀 조직이 둘러싼 상황. 그들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일촉즉발 위기의 순간. 급하게 몸을 숨기는 건우. 이제 안전한 걸까? 한숨을 돌리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건우. 그런데 이때 건우의 앞에 나타난 비밀 조직의 드론. 김건우 찾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건우.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는 것일까? 움직이지 마! 뭐 있어? 김건우 잡았습니다. 한순간 암살범이 된 남자의 목숨을 건 도주고 골든 슬럼버. 피땀 눈물이 짙게밴 그의 전력 질주가 시작된다. 시네실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은 TV와 스크린 그리고 무대와 예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인데요. 바로 이종혁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영화 엄마의 공책으로 인사드리는 이종혁입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언제부터요? 뭐 최근에 근황을 여쭤보는. 뭐 3년 전, 5년 전, 뭐 아빠 어디가 이후 뭐 이런 거. 예, 지난 1년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이요? 지난 1년은 제가 뮤지컬 2편의 연극을 한 편을 했어요. 특히 그 브로드웨이 42번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전 뮤지컬이거든요. 혹자들은 그걸 아직도 해? 그걸 뭐 이렇게 그걸 아직도 해? 막 그러는데 최근에 하면서 좀 되게 새롭게 좀 화려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말 계속 지속되는 공연에는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하신 작품 그 엄마의 공책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우리 엄마가 세상 사람 다 친절해도 나한텐 되게 불친절하거든. 3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가는 엄마 애란과 시간 강사 이름 8만 원? 그놈의 교수자. 무능력자로 찍힌 시간 강사 아들 규현의 틀어진 관계가 엄마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냉장고에 그런 게 있네. 엄마의 치매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됐어. 나 너희들한테 짐 안 될 테니까 나한테 뭐 바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의 사연이 담긴 비법 공책을 발견하면서
엄마의 인생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전 세대 공감 드라마입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미안하다, 기현아. 널 미워한 게 아니야. 엄마. 날 미워한 거지. 이 작품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연기했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병을 얻고 뭐 주인공이 힘들어한다 뭐 이런 것들은 주위에 다 알려진 그런 뭐 소재들, 흔한 소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지만 이걸 어떻게 좀 담담하게 좀 담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연기도 좀 담담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치매라고? 그 이종혁 배우 특유의 그 좀 투덜대는 말투. 그만해. 그리고 그게 만사 귀찮듯한 표정. 이런 것들이 보여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실제 이 이종혁이라는 배우는 그 집에서 어떤 아빠이고 또 어떤 아들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는데 어떠세요? 그 초반 장면에 이렇게 집에 소파에서 누워서 자고 뭐 이러는 거는 거의 저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소파가 거의 제2의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옆에서 얘기하는 아내랑 그 아이들이 모두 다 나가고 나니까 표정도 안 보인 채 아 조용하다 라고 하실 때 정말 재밌었어요. 네. 아, 그거는 대사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그랬습니다. 자, 왔다. 그리고 또 재밌는 장면이요. 그 작품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요리를 직접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 집밥 백선생이란 그런 것도 했을 때고 그래서 뭐 요리에 대한 건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만들면 제가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코치도 좀 해주고 그랬었죠. 근데 영화에서는 설정상 못하는 그렇죠. 거라서. 소율이 생선 싫어한단 말이야. 아, 기집애 까칠하네. 알았어. 걱정하면 뭐 이런 것까지 그래. 역시 이종혁이라고 하는 배우를 충무로에 알린 계기는 바로 그 말죽거리 잔혹사의 선도부장 차종훈 역할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작품이 공개됐을 때 그 선도부장 역할을 한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그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화제였어요. 그 전까지 그 몇 편의 단역을 하고 이 말죽거리 잔혹사에 출연하게 되셨을 때 그 느낌이 정말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사연이 많았던 영화고 제가 또 그때 신인이라 되게 열심히 했을 때였거든요. 지금도 생각나는 어떤 특별한 장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워낙 좀 준비할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해서 매 장면이 다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요. 그 복도에서 이제 김현수, 권상우 씨가 지나갈 때 복도에서 이렇게 불러서 눈 깔아 뭐 이런 씬이 있거든요. 눈 내리 깔아. 그 감독님이 한 번 촬영을 하고 다시 재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대사를 다시 바꿔서 야, 너 지금 다 외울 수 있어? 그래서 외워서 바로 하는 게 그때 그 씬이었거든요. 너도 뒤지고 싶냐? 되게 입에 잘 붙게 써주셔가지고 눈가를 확 안 깔아? 감독님 치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대사에 되게 엄격하셨었어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이 도치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시고 되게 꼼꼼하시고 당신이 쓴 그 대사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가지시는 그런 감독님이라서 그래서 이 세계는 원래 다 이런가 막 약간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네. 야 김우식 나와 이 새끼야. 옥상 결투씬 이정진 씨랑 했던 옥상 결투씬도 되게 힘들었었고 일단은 이정진 씨랑 결투씬이 제가 때리는 게 좀 많았거든요. 여기에 막 그 옥상에 그 시멘트들 부식돼가지고 막 먼지들 가루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또 같이 그 구경하는 학생들로 나온 친구들이 몰려다니면 거기서 그 먼지들이 막 나오면 거기서 다 우리끼리 부르고 싸우고 막 잘 보시면은 막 등에 정말 가루들이 진짜 많아요. 그 시멘트 가루들이. 몇 날 며칠을 한 2박 3일 찍었던 것 같은데 고생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 옥상 결투씬인데요. 여기서 그 권상우 씨가 휘두르는 쌍절곤까지 맞으셨어요. 특별히 뭐 부상을 당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원래 그냥 쌍절곤 맞으면 되게 아픈데요. 소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맞을 수는 없겠죠. 네, 그죠. 근데 일단은 세게 때려야 되니까 그냥 한 대 맞자 그러고 맞았죠. 근데 아프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권상우 씨가 이렇게 저를 눕혀놓고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맞는 걸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걸 제가 진짜 알 수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맞는 연기를 하잖아요.
계속 이걸 계속 이거 한 100번 하면 진짜 목 안 돌아가더라고 진짜로. 그거 하다가 이러는데 목이 이렇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웃긴 얘기긴 한데 이제 조진욱 씨가 권상우 등의 유창을 팍 깨시는데 감독님이 야 종혁 가서 좀 감정 살게 좀 누워 있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 걸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또 신인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누워 있죠 뭐 그랬는데 그 유리가 이제 상우 등을 타고 떨어져서 얼굴에 탁 떨어져가지고 코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네. 정말 그때 생각하면 맨날 500ml 우유 하나씩 먹으면서 진짜 하여튼 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네. 참 지나고 나니까 참 즐겁고 영화 보면서도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막 그때 영화 보는데 저기서 이렇게 하고 왼손 나갔고 오른손 나갔고 막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서 영화 보면서 혼자 나 혼자 막 그러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이 감정이입에 효과가 큰 그런 작품이어가지고 보는 내내 정말 이 가슴이 벌렁벌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좀 어떠셨어요? 저는 학창 시절엔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좀 배우가 되고 싶어서 제 얼굴에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나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 아무튼 뭐 그런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약간 오락부장 같은 거 좋아하는 어디 뭐 장기자랑하면 나가야 되고 노래 한 곡 불러야 되고 막 이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해. 기나긴 갈증과 지루한 끝에 나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 처음 너를 본 순간 뚜렷이 보였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뭐 말죽거리 잔혹사에서의 그 선도부장 역할 이후에 가서 애들 삥 뜯는 놈들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미스터 소크라테스와 비열한 도리가 또 있었고요. 안녕하십니까. 또 바람피기 좋은 날에서 아주 그 능청스러운 그런 바람 피우는 남자 역할을 하셨고 또 용의주도 미스신에서 정말 이 까칠하지만 우리가 그 시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로맨티스트 역할을 하셨고요. 또 보여줄 거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작품은 이 처음으로 그 코믹 연기를 선보이신 이 라디오 데이지의 이 음향 효과 맨. 대포 소리. 독립투사 역이었거든요. 너무 재밌었고 찍으면서도 하여튼 감독님도 정말 되게 제 연기에 되게 흡족해하시고 배꼽 빠지고 웃고 막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단 불꽃 소리도 없는 거요. 나 연습 많이 했는데. 그동안 멀쩡하게 나오던 사람이 거기서 막 약간 바보 같기도 하고 되게 허술한 연기를 하니까 저도 극장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나 연기 변신 그 하셔가지고 병으로 목치병 같은 걸 백고동 소리 내기도 하고. 저는 그 이 작품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요. 그 라디오 드라마를 할 때 그 일본 순사가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달아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리저리 도망을 치기 시작한다. 입으로는 호루라기를 불고 손으로는 이 말발굽 소리를 내고 다리로는 그 여자 하이힐을 신고 소리를 내셨어요. 이렇게 한 컷 안에서 머리와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그런 연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뭐 모래 같은 거 이렇게 뒤져서 넘어지고 막 그런 게 있었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되게 그 머뭇머뭇하는 그런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사실 자기가 그 독립투사, 독립단원인데 그걸 숨긴 채 들어가서 막 그런 그 음향 효과를 내는 그런 설정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작전이었죠. 그 라디오에 들어가서 작전명은 사랑의 불꽃. 이게 만주에도 펼치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의 그 작전하는 나를 시도를 보내자, 불꽃을 터뜨리자 막 그런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의음이다. 네, 이번에는 그 여배우들 사이에서 행운의 사나이를 연기한 작품들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그 미스 옹당무에서 무려 그 4명의 여자들 사이에 계셨어요. 방은진 선배, 그다음에 공효진 씨, 그다음에 서호 씨 이렇게 해서 저 혼자 되게 어떻게 보면 청일자 말씀대로 청일점이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작품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되게 웃기고 결과도 좋았고 공효진 씨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여우주연상 받고 서우 씨도 신상 받고 이경민 감독도 상 받았나? 예, 다 주목을 받았는데
저만 그냥 다음 영화 계속하고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자 아빠. 저 사람이 날 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공효진 배우와의 그 엇박자 키스씬인가요? 왜냐면 공효진 씨 캐릭터가 그런 되게 어설픈 스토커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입에 다는 건데 턱에 다는 게 있었죠. 또 황우스레 씨가 이제 라이터를 러시아어로 말해줘. 창고에서 저한테 약간 섹스 어필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네, 아주 이상한 대사를 내뱉으면서. 네, 맞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예, 영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 저는 정말 밑성에서 웃겼던 건 그 음악이 되게 웃겨요. 음악 가사도 그 감독님이 진짜 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막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오지? 막 그랬거든요.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네, 그럼 그 돼지 같은 여자라는 작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작품에서도 세 여자 사이에서 고심하는 또 남자 역할이었어요. 네. 한 섬에 그 여자 3명이 친구인데 다들 이제 도시로 떠나가고 혼자 남은 3명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직접 배를 운전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네. 그 표정만 보면 거의 뭐 007에서 제임스 본드가 요트를 보는 표정이에요. 너무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요. 바다에서 쫙 황정음 씨가 이제 갯벌에서 작업을 하다가 물이 차서 못 나오는 설정이었는데 거기를 배를 쫙 타고 들어와서 꺼내주는 그런. 그 배를 그때 처음 운전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랑 똑같은데 일단 파킹할 때가 조금 틀리고 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중립해놓고 살살 가야 되거든요. 이 관성을 이용해서.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이 미스 옹당무의 양미숙과 이유리 그리고 돼지 같은 여자의 재화와 유자 이 4명 중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여성 캐릭터 한 명을 고르신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한 명도 없어도 되나요? 정상이 없어요, 거기에. 정상적인 애가 없어요, 캐릭터가. 일단 그런 점이 또 두 영화의 매력이기도 하죠. 네. 그 정상적이 않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네. 참 괴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저희 무비빅 스타에서는 그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셔서 눈을 깜빡하시면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종혁 배우의 신작 그 엄마의 공책 무비빅 시청자들에게 어필해 주시죠. 잠깐만 이렇게 하고 해야 되네. 안녕하세요,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엄마의 공책이 3월 15일 날 개봉합니다. 정말 가봤어. 죄송합니다. 살았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종혁 배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수많은 작품들은 BTV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엄마의 공책 영화가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혁 배우님께 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ow.